안녕하세요. 영양사 이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귀여운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눈의 구조와 눈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눈을 관리하는지, 또 눈에 관련된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하기 전에 우리 눈에 관련된 이야기나 또는 구절 같은 거 있는 거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조용. 예, 한번 같이 볼게요. 눈에 콩깍지. 예, 콩깍지가 꼈다는 거. 왜 하필 눈에가 꼈을까? 백내장도 아니고. 예, 눈은 보배다. 예, 눈이 보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숨겨놓은 그런 이렇게 용돈 같은 거 찾아들 때, 아, 눈이 보배라 그러잖아요. 자, 눈 뜨고 도둑 맞는다라는 말도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특별히 더 많아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중에 많은 신체의 장기가 있지만 눈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말로는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표정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눈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그림 보면 다양한 표정으로 눈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뿅, 이런 표정들. 자, 그래서 표정으로, 눈만으로도 또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막 흔들려. 그러면 거짓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눈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조를 알아볼게요. 자, 눈은요, 태아가 생겼을 때, 태아가 이제 우리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뇌의 일부를 가져다가 눈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기본적인 시각 기관이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눈 이 모양은 옛날에 생물학이나 생리학 쪽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전방에 있는 것이 각막, 그렇죠? 네, 각막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카메라에 이제 빛 조절을 해주는 조리개가 되는 게 홍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는 수정체, 말캉한 존재가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노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보리라고 하는 동그란 것을 우리가 보통 눈은 하얗게, 그 다음에 이렇게 눈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하얀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알 자체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형성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락막이 있고 망막이 있고 황반이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아이보리라고 하는 요 공막과 그 다음에 각막과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그 안에 있는 채워지는 게 유리체인데, 그러니까 유리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어서 우리가 눈을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채랑 맥락막 같은 경우, 맥락막은 보시는 것처럼 정맥과 동맥이 뻗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눈에 굉장히 좋은 혈액으로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곳이 맥락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구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망막 쪽을 보면요, 망막 쪽에는 시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통해서 인지한 것들을 시세포가 전달해서 뇌가 알아듣고,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사물을 인지하는 거죠. 자, 눈과 관련된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불편하실 때 어떤 증상들이 있으세요? 눈이 뻑뻑해요. 네, 눈이 뻑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갑자기 한참 책을 보다가 딴 데 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안 보이고 조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노안인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증상 중에 백내장이라던가 녹내장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눈과 관련된 증상, 이건 심텀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감소하는 거, 잘 안 보인다, 초점이 잘 안 맞춰진다, 그리고 흐려 보인다, 흔들려 보인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체가 휘어져 보이신다는 분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막 이렇게 격자 무늬가 많이 있는데 한참 보면 막 이렇게 울렁울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둘러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눈이 시렵게 보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눈에 지렁이 같은 게 슬슬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떠다니는 그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눈이 아프거나 또 제일 많은 게 건조한 거, 눈물이 나거나 가렵거나, 그다음 눈이 빨개지는 충혈 증상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증상은 이렇고요. 이거와 관련된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눈과 관련된 질병 또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가장 유명한 게 백내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 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망막변증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백내장.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눈이 수정체가 뿌옇게 되어 있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차단되거나 그게 빛이 산란돼 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상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백내장은요, 지금 20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그 보고에 따르면요, 백내장 수술이 여러 가지 한국 사람이 받는 수술 중에 1위예요. 한 해에 59만 2천 건. 엄청 많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간 평균 6.4%가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죠. 자, 백내장의 위험인자는 보시는 것처럼 가족이 누가 백내장을 갖고 있으면 나도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근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걸려요. 그리고 나이가 들을수록 더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백내장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흡연. 흡연은 우리 피 안에 굉장히 많은 독소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독소가 또 눈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흡연,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에 노출돼서 눈에 자극을 주는 것들, 비만하는 거. 특히 영양소로서는 단백질이나 항산화제,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부족할 때도 백내장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섭취했을 때도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증상은 여기 지금 예로 보시는 것처럼 예쁜 빨간새가 있는데 우리가 망막의 상에 딱 맺히면 이렇게 예쁘게 그 주위 풍경하고 어우러지게 딱 예쁘게 보이는데요. 지금 백내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굴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불절이 이렇게 빛이 산란이 되다 보니까 상에 맺지 못하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시력이 뿌옇게 보이고요. 눈부시고요. 빛이 퍼져 보이고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고, 심지어는 색깔 구별이 힘들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아이고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이렇게 가까이 되면 잘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사고 이렇게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법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주지 않을게요. 이 세션에서는. 그래서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으로 우리가 백내장을 치료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녹내장 있어요. 자, 녹내장 하면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녹내장. 눈이 녹색이 되나요? 녹내장은 뭘까요? 진짜 눈이 녹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녹내장하고 관련되는 건 안압. 이제 우리가 시력 검사하러 가면 이렇게 푹 하고 이제 안압 검사 하잖아요. 이게 안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시야 결손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자, 원인을 보면요. 높은 안압. 그래서 눈이 이렇게 터질 듯이 아플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터질 듯이 아프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심하면 이렇게 미식미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자, 그런 것들이 녹내장인데요. 자, 정상 안압이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막 안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도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에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어쨌든 혈액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혈관이 좀 잘 막혀 있거나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녹내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유전자 이상이라던가 또 근시라던가 또는 안압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녹내장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 거두절미하고요. 정상 비전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처음 글라우코마, 녹내장이 시작될 때는 주변부터 까매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고요. 나중에는 요만큼만 보이다가 딱 시력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검사하는 단계도 되게 많아서요. 자, 안압 검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완부 검사라고 해서 이 각막을 조사하는 거예요. 각막하고 수정체가 얼만큼 우리가 횡단면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전완부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 검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제 시야 검사,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망막신경 섬유층 촬영이라는 것과 빛간섭 단층 촬영 같이 여러 가지 단계로 녹내장을 확정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녹내장은 아쉽게도 예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정기 검진을 해서 내가 지금 이게 발전하고 있는가, 발전하지 않는가, 어떻게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검사와 조기 진단,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압이 높으신 분들, 요새 눈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정기 검사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그다음에 가족에 누가 녹내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하고 아주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녹내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근시, 원시 외에도 당뇨, 망막병, 당뇨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이제 나중에 시력 손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안과 질환하고도 관계되어 있고요. 스테로이드 약물은 아까처럼 또 관련이 있고요. 눈을 어디서 다쳤다, 눈을 한번 쾅 해서 눈을 한번 다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녹내장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약물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치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당뇨병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백내장도, 그다음에 녹내장도, 안압도 있고, 그다음 뿌옇게 보인다고 하지만 당뇨병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당뇨로 인해서 망막신경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혈당이 혈관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손상하고요. 자, 근데 피는 흘러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출혈이, 혈관이 터지는 거죠. 아니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터지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오고 아니면 세포가 삐져나오고, 자, 그래서 거기서 찌꺼기가 돼서 들러붙어가지고 시야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혈당이라든가 혈전 지질이라든가 고혈압, 흡연 계속 나오는 위험 인자들 있죠. 자, 치료법은 주사, 레이저, 신생 혈관 치료, 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 지금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이렇게 출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동맥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혈관에서 스며들어 나오는 그런 액체라던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눈에 들러가서 붙는 거죠. 자, 저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곳에는 어떤 상에 맺혀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세포가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쭉쭉쭉쭉 들어와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조그매지고요. 그 대신에 그게 자꾸 혈관이 막히니까 옆으로 자꾸만 간선도로처럼 만들어요.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생긴 조그만 혈관들은 자꾸 터진다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자꾸 찌꺼기가 붙고 출혈이 생기고 거기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망막 정맥 폐쇄로 가볼게요. 너무 이름이 어렵네요. 자, 아까는 이제 당뇨로 인한 폐쇄가 됐지만 이거는 망막에 있는 정맥이 막혀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망막 정맥 폐쇄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력 저하, 흐려짐, 비문증, 아까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쓱쓱쓱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왜냐하면 정맥이 깨끗해야지 이게 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저질환, 우리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 치료가 안구내 주사, 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놔야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많이 또 생기는 것이 황반변성. 그래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AMD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눈에. 자, 우리가 망막에 있는 곳인데요. 망막의 정중앙. 근데 빛과 색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딱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황반세포가 시세포가 빛과 색을 감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흉터라던가 또는 다른 조직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황반변성은 다른 녹내장, 백내장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병률을 봤을 때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백내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황반변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 볼 수 있죠. 자, 두 가지 종류의 황반변성이 있어요. 하나는 망막에 노폐물이 쌓여서 망막이 위축돼서 안 보이는 경우. 다른 하나는 습성. 습성은 황반 밑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요.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걔가 아까처럼 당뇨병처럼 터지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라든가 액체들이 흘러나와서 황반을 손상시켜서 시력이 안 보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하나는 요 드루젠이라는 노폐물들이 눈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시력이 안 보이는 건성 AM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혈관이 생겼는데 신생혈관에서 약해서 터져가지고 그 출혈로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그래서 습성 AMD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이느냐? 자, 지금 여기 현금 지출기 앞에 섰는데요. 저희 첫 번째 그림 보면 뭔가가 이렇게 회오리가 도는 것 같죠? 이렇게 굴절되고 왜곡되고 보이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이제 황반이 시세포가 완전히 망가지면 그 부분이 이렇게 검은 점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점이 여기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남산 타워인데 정상 시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만 황반 변성이 시작되면 이게 굴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나중에 말기에는 그 자리가 안 보이게 되는. 그래서 아까 봤던 백내장, 늑내장 이거하고는 좀 다른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나이 관련 환경 변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질환이 2~3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원시나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경우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요. 전신성 염증 질환, 뭐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비만, 그다음에 높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관련이 돼 있고요. 영양 요인으로는 항산화제, 그러니까 뭐 아연이라든가 루테인이라든가 지아산틴 같은 것들을 섭취가 부족했을 때도 나이 관련 환방 변성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자, 나이 관련 환방 변성의 자가 검사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바둑판처럼 같은 게 있고 가운데 점이 딱 뚫려 있습니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내가 지금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은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시는 분은 돋보기를 쓰고 이 지금 네모와 가운데 점을 빤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자, 빤히 들여다봤을 때 내 모퉁이가 딱 직각으로 잘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격자무늬가 다 일정적으로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휘거나 그러지 않게 잘 보인다면 여러분은 정상이세요. 그런데 그 옆에처럼 이 바둑판을 계속 보는데 어느 부분이 울렁 이렇게 보이거나 어느 부분이 확 없어져 보인다거나 그러면 내 눈이 좀 이상한데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검사법으로 요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생활습관 교정은요, 일단은 이것도 혈액순환, 눈에 들어가는 영양과 산소에 관련된 것들, 내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비만 관리, 당뇨 관리 이런 거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그리고 항산화제를 좀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 같은 거 섭취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루테인, 지아산틴,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라던가 비타민 E라던가 이런 거 다 항산화제잖아요. 근데 혈액을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프리 라디칼을 제거해 주니까 이런 거를 드시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하게 내가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영양 보충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주사 치료나 레이저나 수술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Age Related Eye Disease Study라고 해서 RS 스터디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RS 스터디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시행된 아주 다기간 대단히 임상 실험이었는데요. 자, RS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비타민 C 500mg, 그 다음에 비타민 E 400IU,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15mg 베타카로틴, 요거를 합쳐가지고 RS 포뮬레이션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5년 뒤에 다시 또 이걸 업데이트해서 RS2 포뮬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베타카로틴을 빼고 그 다음에 루테인과 지아산틴과 오메가3를 첨가해가지고 실험을 다시 해봤어요.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RS 포뮬레이션 1을 가지고 했을 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커퍼, 징크, 자, 요렇게 가지고 했을 때 6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팔로우업을 했고요. 참여자는 3,640명. 대단히로 했죠. 자, 그래서 나이 관련 환방 변성으로 진행할 위험이 RS 포뮬레이션, 자, 요 항산화제들이 잔뜩 들어있는 포뮬레이션을 먹었을 때 4분의 1, 25%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 시력 상실의 위험도 19%나 감소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연구진이. 자,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이 항산화제로 참 좋은데 문제는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타카로틴 농도를 높였을 때 폐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포뮬레이션을 이렇게 퍼뜨렸을 때 혹시라도 흡연이 있는 사람이 이걸 먹고 폐암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베타카로틴을 뺐어요. 자, 그래서 만든 것들이 RS2 스터디예요. 그래서 5년 팔로우업을 또 다시 5년 끝나고 다시 5년 더 했고요. 참가자는 3,882명이었고, 자, 평소에 루테인, 지아산틴, 오메가3 섭취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RS 포뮬라 2를 드렸는데 거기엔 루테인과 지아산틴, 오메가3 지방산을 추가로 했어요. 기본적인 RS1 포뮬라에다 이걸 추가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 관련 환경 변성으로 진행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RS1 포뮬라, RS2 포뮬라에 대한 논문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가 노안이 돼요. 저도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요.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이게 빨리 눈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지럽다 그러다 이제 잘 보인다. 그 다음에 한참 책을 보다가 먼 데를 딱 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수정체가 탄력이 쫀쫀해가지고 이걸 탁 오므려주거나 넓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게 노안이에요. 그래서 눈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40대 이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건강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수정체가 좀 더 보들보들, 그 다음 유연하게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부터 또 좀 젊은 사람들도 쓰시지만 돋보기나 원거리, 근거리 나눠서 이제 안경을 쓰시거나 다초점 안경을 쓰시거나 그렇게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콘택트 렌즈로도 이제 노안을 교정하시기도 하고요. 수술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한, 이거는 뭐 어떤 질병보다는 증상이죠. 안구 건조증. 여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훨씬 더 안구 건조증이 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추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죠? 뜨끔하시는 거 있죠?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보셔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머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문제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보면 눈이 점점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자,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에 물기를 발라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눈 주변에는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기름샘이 있어서 이 눈에서 나가는 수분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기름을 살짝 발라놓는데 그것도 깜빡깜빡 안 하니까 발라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요즘엔 크게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백내장이라든가 다른 질환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안구 건조증의 주요 증상은 건조한 곳,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눈이 따끔거리고 눈이 뻑뻑대고 심하면 충혈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이 부시고요. 그다음에 눈이 피로해지고 시야가 자꾸 흐려지고 콘택트 렌즈 이게 넣고 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파. 왜냐하면 건조해지니까 왠지 눈을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죠. 그죠? 자,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루 2리터 수분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 소변 누러 자꾸자꾸 가잖아요. 그럼 마신 거 다 나가서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커피나 술 같은 거 또는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거 중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거즈 수건 같은 걸 마이크로웨이브에다 잠깐 돌려서 눈을 잠깐 찜질을 해주면 우리 눈꺼풀 주변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잘 나와가지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죠. 그리고 올리브유나 또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을 좀 드시면 이 마이봄샘에서 기름 분비가 훨씬 더 잘 되니까 좋으시고요. 자, 건조한 곳에서 일하지 마시고 너무 건조하면 습도 가습기 같은 걸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30분에서 40분마다 눈을 한 번씩 쉬어주는데 적어도 5분 이상은 좀 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먼 곳을 보거나 아니면 눈을 잠깐 감고 있거나 이렇게 좀 눈을 위해 주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지나 중지로 이렇게 우리 아이볼 있는 주변에 있는 눈, 이 뼈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요. 여기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안구 건조증도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환과 증상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건강하게 눈을 관리해야 되는가?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되겠고요. 자, 계속 반복됐었죠. 기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꼭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눈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 금주도 중요하지만 금연, 독소를 집어넣지 마세요, 혈액에. 그리고 안구 건조증은 모든 안 질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그 다음 모자 이런 거 착용해서 자외선 차단하시고요. 그 다음 실내 온도, 습도 잘 유지하시고 이거는 또 호흡기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너무 축축하지 않게, 자, 그 다음 너무 춥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장기간 컴퓨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거리 작업은 피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눈이 피곤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눈을 좀 많이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 관련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이렇게 마치 이제 버튼 딱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나오는데요. 자, 맞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요. 자, 그다음 안구 건조증 생기고요. 그다음 각막이 연화되는 각막 연화증도 생깁니다. 자,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 자, 부독 시 눈 시신경 기능이 더 저하되고 시력도 저하되고요. 비타민 B2, 우유나 또는 계란 같은 데 주로 많이 있죠. 자, 눈꺼풀 따끔따끔 이렇게 광선에 되게 예민했을 때는 비타민 B2를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각막이 혼탁되거나 백내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자, 비타민 C는 눈 피로를 풀어주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우리가 항산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액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갖다가 버려주니까 혈액 흐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눈이 덜 피로하겠죠. 그래서 눈 피로에 비타민 C가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안 예방에도 좋고요. 자, 비타민 D는 지용성이다 보니까 망막 손상이라던가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염증 작용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신생혈관만이 이제 당뇨 망막 변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형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세요. 자, 무기질로는 항산화 무기질 제일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아연, 구리, 셀레늄. 여러분 아까 RS 스터디에서 포뮬라 생각나시죠? 거기서 아연, 구리, 셀레늄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포뮬라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 오메가3는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루테인과 지아산틴. 자, 좀 많이 들어본 것도 같은데 알듯 말듯한 영양소인데요. 황반을 구성하는 카로티노이드. 자, 카로티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당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색, 노란색 색소예요.
예, 그런데 음식에 들어있는 색소인데, 자, 요것들이 동물의 체내에서는 생성될 수 없고요.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지용성 기름에 녹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어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자, 루테인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키위, 포도, 푸릇푸릇한 것들, 색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루테인에 있고요. 자, 이거는 근데 열을 굉장히 잘 파괴됩니다. 자, 스웨덴 린köping 대학에서 조리 실험을 해봤대요. 4분 가열했더니 루테인이 시금치를 넣고 이제 했더니 루테인이 40% 감소. 자, 2분 딱 튀겼어요. 그랬더니 루테인이 60%까지 없어졌어요. 그렇죠?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이를 권장 섭취량 20m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아산틴. 자, 지아산틴은요, 파프리카, 시금치, 녹황색 채소하고 옥수수라던가 파파야, 망고. 자, 이렇게 오렌지색, 노란색, 자, 이런 거 나오는데 있는 주로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황색과 노란색의 지용성 색소고요. 자, 루테인과 함께 결합해 같이 함께 황반 변성이라던가 백내장 예방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구 건조를 만드는 블루라이트,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시신경이 모여있는 그런 황반을 보호해 줄 수 있고요. 주요 기능은 항산화 작용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복용하면 또 이게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복용하진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최대 한 1mg 정도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루테인과 지아산틴, 그 다음 비타민 D, 비타민 B1, B2가 모두 다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보기만 해도 색깔이 화사하고 기분이 좋아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색깔을 해서 아주 빨주노트 파남보 식탁을 그렇게 만들면요, 평생 병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비전이라는 영양제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비전 맥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성분을 한번 보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아연, 구리, 루테인, 리코펜. 리코펜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얘도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레늄. 자, 왜 얘네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주요 기능 항산화.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이 해서 혈관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눈으로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기본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베리 익스트랙트 폴리페놀. 얘네들도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해주는 거. 포도씨유 추출액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구성이 돼서 이게 우리 몸에 이게 눈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구성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고지혈증이라던가 또는 당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위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영양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시력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이게 조금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태라면 진행되는 것을 완전히 원래대로 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좋은 식사를 하시고, 예, 그렇게 눈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눈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을 자주 쉬게 해주셔야 돼요. 눈을 너무 혹사하면 우리가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요. 먼 곳을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잘 때는 블루라이트 다 끄고, 예, 자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다양하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 기분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